이준석의 행동 유형은 전형적인 양자택일을 통한 결정지향형이다. 결정지향형 행동 유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양극단을 가정하고 비교 논리적 사고를 가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관계를 가진 문제의 경우 해결보다 문제를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다. 과학과는 다르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쉽게도 복잡한 여러 요소가 얽힌 문제라는 점이다. 이번 대선 1차 토론회의 예를 들어보자. 이준석과 이재명의 정년 연장 공약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그에이다. 이준석은 정년 연장이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재명의 정년 연장을 비판했고, 이재명은 젊은 세대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이준석의 반응은 어떻게 정년 연장을 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라며 비판했다. 이준석의 반응은 일자리 총수는 한정적이며 이는 경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문제를 단순화하여 가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 반면 이재명은 일자리는 경력과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자리 역시 한정적이기보다는 국가, 기업, 사회를 통해 확대 가능하다고 가정했으므로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재명의 단순하고 극단적이다 라는 지적은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양자택일형, 극단적 성향을 가진 권력자일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매우 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힘 정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통한 2030 세대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갈등이 그에이다. 이준석은 2030 세대의 표를 얻는 방법으로 성별 갈등을 주장하였다. 이번 대선 공약도 그렇다.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을 흉내낸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공약했다. 특히 해당 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하고 최저임금제 예외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전형적인 결정지향적인 양자택일형 결정이다. 1. 국내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 외국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을 불러들인다. 해외 진출한 기업은 임금 문제가 가장 크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그대로 유입시켜 노동력 및 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단순 가정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하지만 이준석의 리쇼어링 정책에는 그가 가정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다. 해당 국가와의 외교 및 신뢰관계, 국제유통망 문제, 보조금 반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별에 따른 국제노동법 침해 문제 등 헤아릴 수 없다. 이준석의 공약에는 이런 결정지향적 행동 양식의 결과들이 보이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의 공약에 국민과 민주주의, 사회통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공학이 아니라 철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를 포함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양한 이익관계와 법률, 도덕 및 신뢰에 얽힌 다차원적 문제이다. 특히 최근 내란 상황에서 발생한 분열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내란 사태에 버금가는 압도적이고 차별적인 분열과 혼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